자, 오늘은 그 짜베스 요 동영상에 나오는 요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마두로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두로 설명하면 이분이 꼭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회주의자시고, 김정일하고 굉장히 친하시고, 그런 독재자들의 나라, 후세인, 카디피,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친했다고 하고, 미국을 극혐하는 그런 사람이신데, 요분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유명하죠. 이분 제가 한마디로 하면 기름 대통령이신데, 기름 판돈으로 서민들한테 나눠주고, 기름값 내려가서 나눠줄 거 없자 망하게 됐는데, 자기는 암으로 죽어버리시고, 자기 후계자이신 마두로가 요걸 다 처먹고 계세요. 그래서 요분이 이제 오늘 요분 설명할 건데, 오늘 요분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전 대통령 요분 설명 먼저 해야 되는데, 카를로스라고, 요분이 이제 짜베스 전에 요분을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분 보시면 대통령 2번 하시거든요. 89년 2월 2일부터 93년 5월 21일까지 하시고, 그 전에 74년 하고 79년에 하는데, 자, 요때 무슨 일이 있냐면, 요 전까지 너무 기니까 생각 안 하고, 자, 89년에 다시 대통령을 하시죠. 그래서 왜냐면 이분이 이제 오일 쇼크로 유가가 올라가니까 베네수엘라가 잘 살게 되고 아주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다가 그 다음 대통령이 좀 이렇게 막 사시니까 이제 89년에 이분이 다시 등장하시는데, 자, 요 동영상 두 개가 날짜를 보시면 92년 2월 4일 아닙니까? 그리고 요 한 개는 89년 2월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89년 2월에 됐죠. 자, 무슨 일입니까? 요분이 이제 자기가 실행한 약속들, 정책들을 하기 위해 하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하시냐? 돈을 빌려오죠.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십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서민들이 힘들어지죠. 버스비 올라가고 생필품 올라가고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요 조그만 도시에서 카라카스, 수도 카라카스에서 한 20분 정도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런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베네수엘라 역사의 가장 큰 건데, 앵커 Señores, muy buenas noches. El acceso a un préstamo de puede convertirse de la noche a la mañana. 요렇게 와우, 화질은 안 좋지만 여기 딱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 도시에.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때 300명 정도가 공식 발표고, 한 3,500명 정도가 비공식 집계인데, 그만큼 많이 숨지시는 거예요. 많이 돌아가셨죠. 경제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강력하게 사진만 하고 동영상을 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임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주 너무 강력하게 해서 자기네 나라 군인을 통해서 이렇게 팡팡팡 없애니까 이 나라가 이제 이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요분 차베스가 등장하시죠. 92년에 차베스가 등장하시는데, 유니폼만 봐도 이분은 장군 출신이에요. 육군 장군 출신이시고, 요분이 이제 야구 선수를 꿈꾸다가 그냥 육군에 야구 선수를 꿈꾸다가 육군 사관학교에 야구 선수 프로그램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자기는 소질이 없구나 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육군을 하고 이제 1992년에 그냥 평범하게 하시다가 딱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오죠. 딱 들어보시면 압니다. El poder. Ustedes lo hicieron muy bien por allá, pero ya es tiempo de evitar más derramamiento de sangre. 자, 여기서 우리는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피를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분이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그만하려고 92년 2월 4일날 말합니다. 그래서 92년 4일날 딱 이제 그만하자 우리 제발 하면서 요 동영상계로 이분이 투항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이분이 그거 조건했거든요. 요분이 내가 투항할 테니까 나 카메라 앞에서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게 해줘라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피 넘치고 우리 그만하자. 네, 요 마지막 부분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하는 건데. Bolivariano. Muchas gracias. Les agradezco que del país y ante ustedes asumo la responsabilidad de este movimiento. 자, 여기 이 말 한마디가 베네수엘라의 국민을 울리는 겁니다. 자, 요걸 무슨 말이냐면, 요분이 이제 다 내 책임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베네수엘라 국민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아니 그 다른 분들 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대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92년 2월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 대통령께서는 언제까지 하냐? 93년 5월까지 하십니다. 요 말은 무슨 말이시냐면 요분이 탄핵당하세요. 요분이 93년에 탄핵을 당하십니다. 93년에 탄핵을 당하시고 이분 이제 탄핵을 당하시면 이 차베스가 풀려나겠죠. 그 다음 대통령이 풀려나요. 근데 이분이 탄핵을 왜 당하냐면 부패해요. 부패해가지고 공금을 그냥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그 탄핵을 당하시고 96년부터 한 2년 정도 그 뭐라고 하지 그 가택에서 연금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오고 풀려나고 상원의원도 하시고 뭐 도미니카 공화국 살다가 마이애미에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바닷가에서 아니죠 병원에서 죽으시는데 바닷가에서 많은 인생을 보내시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차베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94년에 이 탄핵을 당하시고 차베스가 이제 그때부터 텅펑펑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3년에 대통령 하시고 94년에 풀려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6년 있다가 98년에 그죠? 이제 6년 있다가 감옥에서 나온 지 4년 있다가 98년에 대통령 당선되시는데 그때 상대가 누구냐? 하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이분이 이제 미스 베네수엘라 그 미스 유니버시티 출신이신데 이 사진이 갑자기 떠서 제가 궁금해서 봤어요. 그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으시네요. 이 파블로 에스코바가 와이프가 있으셨는데 이분하고 바람을 피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었다. 이런 독특한 그런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그 카라카스가 아니라 그 어떤 도시에서 그 짝가온과 찌까오랑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범죄율을 굉장히 푹 내리면서 이제 그 지지율을 올라가다가 그 뭔가 그쪽 당에서 이제 대선 투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 투표 이런 거에서 이제 너의 외교 정책이 뭐냐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점점 쫄리기 시작해서 이분이 그냥 포기하십니다. 나 이제 안 할래. 그냥 안 해 먹을래 하시고 98년에 차베스가 대통령이 처음으로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베스가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이런 뭐라고 할까 자기만의 사회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하시는데 요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이런 거보다도 요분이 이제 많은 걸 하셨는데 막 슈퍼마켓도 만드시고 막 퍼주시고 하는데 2002년에 이제 쿠데타로 이제 이분이 잠깐 물러나는 일이 있어요. 2002년에 잠깐 쿠데타로 물러나가지고 2002년 쿠데타로 잠깐 왜냐면 이분이 너무나 그 강력하게 우파를 빠바바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우파의 힘이 강해서 요분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이 있으셨냐면 요분이 이제 원래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는데 요분이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이분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안 되니까 다른 야당에서 이제 우파당에서 이분을 그럼 국회의원 선거 미리미리 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이분의 힘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좀 이렇게 힘이 생기니까 그럼 나 국회 갈아엎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빵 일어나는데 이제 어떻게 끝나냐? 딱 4일 만에 끝납니다. 4일 만에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뭐냐면 이분이 인기가 많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냐면 빈민층 다 나눠주니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어나자 4일 동안 이분이 쫓겨났다가 다시 빈민층이 올라와서 그 쿠데타가 나라가 망할 걸 염려해가지고 그럼 네가 다시 대통령 해 이러면서 이제 4일만 다시 돌아오는데 4일 쿠데타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002년 우리가 월드컵에 미친 그날 이분은 이제 쿠데타로 4일 쫓겨났다가 다시 4일 만에 잡으시는데 그렇게 이미 졸로 잡으셨다고 이분이 이제 막 그렇게 막 파워를 가지시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파워를 가지시는 건 아닌데 이분이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쿠데타를 이기고 나서 이분이 국영 석유회사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 대부분의 석유회사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가장 이렇게 국가가 힘들어지는 건 그때 석유회사를 죽여버립니다. 석유회사 기술직 임원들을 다 없앱니다. 이 부분이 생각할 때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은 이 석유회사 새끼들이 지들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석유회사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석유로 돈 버는 이분께서 석유 임원들 기술진을 다 없애니까 그때부터 베네수엘라가 이제 좀 뒤처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7년부터 석유값이 빵 올라가죠. 석유값이 다시 빵 올라가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아무도 이제 막을 수 없는 이런 독사랑을 이렇게 뭐 독차지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그래서 막 대학교 공짜, 뭐 의료 공짜, 의료를 이제 쿠바에서 수입합니다, 의사를. 그래서 의사 쿠바에서 수입해서 그런 분들 주시고 슈퍼마켓 공짜로 뿌리고. 요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좀 전에 이거 제가 재미로 준비했는데 요 집값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집값 문제가 뭐냐면 이 도시 카라카스의 인구의 85%가 몰려 살아요. 서울도 굉장히 몰려 산다고 하는데 요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굉장히 85%이 도시에 몰려 살아서 요 그 도시 카라카스 수도를 제외한 이런 다른 도시들의 땅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아줬다고 하죠. 그래서 문제없이 잘 나가세요. 물론 반대파도 뭐 있으셨겠어. 이 반대하는 사람도 많으셨겠지만 원래 이 빈민들하고 중산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니까 이제 헌법을 막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에 확실하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져서 이분이 이제 평생 독재를 할 것 같은 기세로 사시다가 암이 걸리시죠. 암이 걸려서 그때 이제 사진 다 보시면 제가 좀 슬퍼서 안 갖고 왔는데 사진 보시면 머리도 없으시고 살도 쫙 빠지시고 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4선에 당선이 되시고 이분이 그 취임식 전날, 취임식 달 이제 그 취임 선서를 못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두로가 빵 하는데 마두로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요번의 지지자들이 마두로가 이분의 부통령이셨으니까 그만큼 하겠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이분도 뭐 좋은 품격 많고 나쁜 평도 많지만 사실은 요 석유 가격에 의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두로도 석유 가격에 의존을 하고 싶었지만 석유 가격이 미국이 셰일가스 그걸로 빵빵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두로는 그만큼 빈민층에 사랑을 못 주니까 모두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특별한 게 이번에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두로도 탄핵당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두로가 군부는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탄핵을 아직까지 안 당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요번 이제 어떤 정책을 했는지는 굉장히 많은 한국 TV에서도 말하고 사회주의만 나오면 요번 이제 대표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런 거 신기한 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라가 얼마나 망했을까를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으아, 요런 집 딱 봐도 좋죠. 요런 집이 지금 한국 돈으로 얼마냐? 아니 미국 돈으로 15,000달러. 빌리는 게 아닙니다. 렌타. 요런 큰 길에 요 큰 길에 보여드릴게요. 시우다 요런 까예삐엘 요 큰 길에 요런 아파트가 한국 돈으로 2천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요런 거 보시면 요런 땅, 요런 가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남미의 중산적 이런 가게들 네고시오스, 엠프레사, 벤타, 앤 센트로 중앙에 있는 가게 요런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런 가게 10,000원 한국 돈 1,000만 원에 요런 거 판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값이 싸고 큰 땅까지 보시면 제가 좀 신기해서 많이 보는데 요런 대저택은 38,000원. 이건 비싸네요. 이건 비싸네. 이거 왜 비쌀까요? 요거 이렇게 이런 큰 땅들 베네수엘라 큰 땅들 요 대저택이죠. 이런 거 3억 8천만 원인데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요 이제 베네수엘라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뭐 베네수엘라 사람하고 만나서 그런 집값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는데 그분도 이제 집값이 있으셨다고 해요. 집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나온 집이 있으셨는데 그 집값이 너무나 내려가서 그냥 버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청난 부촌이 아니면 이런 버린 땅 많이 주워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땅이 싸죠. 이런 마당도 있는 땅이 한국 돈 4천만 원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땅 사가지고 그래서 에어컨도 달려있는 집인데 이런 땅 에어컨 달려있어도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별로 큰 희망은 없는 것 같고 이런 땅이 싸니까 요 베네수엘라에서 땅 쇼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번이 이제 미국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미국이 싫어한 만큼 막 엄청나게 강경 정책을 피진 않은 것 같아서 맥도날드도 많고 미국 상품들이 굉장히 베네수엘라를 가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베네수엘라 못 가봤어요. 제가 베네수엘라를 꼭 가보고 싶은 나라고 제가 남미 가기 전에 베네수엘라 꼭 갈 겁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반돈 플레이스라고 하나 아반돈 약간 버려진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아반돈 쇼핑몰 치면 나오거든요. 베네수엘라 요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옛날 베네수엘라 잘 나갈 때 제가 여길 꼭 가보고 싶어요.
베네수엘라 잘 나갈 때 요걸 짓다가 멈춘 거에 올라가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세계 최고 노층에 이렇게 빈민층이 사시는 유리창도 없으시죠? 요런 층으로 이제 전락했다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 옛날에 그런 지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이 오토바이 택시가 리프트처럼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토바이 택시가 돈을 받고 요 땅을 올려준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 꼭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TV도 알아서 전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제가 이런 거 꼭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때는 제가 사진도 찍고 라이브로 한번 이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차베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얼마 전에 마두로 한 것처럼 차베스는 제가 욕을 못해요. 마두로는 제가 100% 욕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은 욕은 많이 못하고 요번은 이제 잘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사오면서 어디 가서 차베스 아는 척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거 하면 굉장히 지적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는 그 다음 인물 그 이제 뉴스가 없으면 중요한 뉴스가 없으면 이런 인물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